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장소, 이 장소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해상 완충구역으로 알려졌죠. 이 완충구역에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합의서 위반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9.19 합의서 해상 완충구역.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NLL 이야기를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NLL 뭐 늘 나오는 이야기이긴 예, 한데,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좀 명확치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그 북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네. 예, 그렇게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부르면 되고요. 그 북방 한계선은 그 우리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예, 정확히는 1953년 8월 30일 날 만들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사 분계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군사 분계선을 육상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해상에서는 해상. 못 만들었어요. 아하. 이게 못 만들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쪽이 좀 더 해군력이 이렇게 더 이제 셌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 입장에서 이제 문제라고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엔사 입장에서는 우리 해군이 뭐 황해도까지 가는 게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유엔사는 이게 정전을 했는데 혹시나 다시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상 분계선을 갖다가 만들진 못했지만은 한계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계선은 못 만들었지만 한계선은 만들자. 예, 그래서 그게 결국 우리 해군이 이제 황해도나 이렇게 좀 이제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유엔사가 이렇게 한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클라크 이제 당시에 이제 유엔 사령관이 서해 쪽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해 쪽에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동해 쪽에도 이제 NLL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LL 하면 보통 서해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서해 북방 한계선이 있으면 동해 북방 한계선도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NLL은 이제 두 개입니다. 두 개다. 근데 지금 보통 이제 많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북한의 위협이 있다라든가 이곳이 이제 서해 북방 한계선입니다. 아무래도 섬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그쪽이 어장이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어장이죠. 네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꽃게라든가 꽃게. 예, 이런 것들이 서해 이제 그 NLL 근처의 어장에서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는 아하. 중요한 어장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근데 북한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네. 역사적으로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지 오히려 않아요. 처음부터 예, 그랬던 건 아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넘어올까 봐. 그렇죠. 예, 처음에는 오히려 그 우리 해군이 이제 NLL을 넘어가는 것을 네네. 갖다가 우려했기 때문에 북한은 1960년대에는 NLL을 갖다 당연히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넘어오지 말라. 예,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도 해군력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서 아하. 1973년에 처음 이걸 갖다 부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부인한 건 아니고요. 네. 인정했다, 부인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왜 왔다 갔다 해요? 뭐 근데 또 필요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984년에 우리 이제 서울의 수해가 아주 컸었죠. 네네. 예, 그때 북한에서 구호물자가 왔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그건 기억 안 나요. 예, 1984년에 오. 북한에서 이제 구호물자가 왔었습니다. 어허. 예, 근데 그때 그런 이제 물자를 갖다가 NLL 근처에서 줬죠. 네. 예, 그때 뭐 북한 쌀 같은 게 왔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 NLL을 그때는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다가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듭니다. 이때에도 이제 NLL은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러다 결정적으로 부인하게 된 사건이 1999년에 연평해전입니다. 아. 연평해전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당시 그 연평해전을 통해서 우리하고 북한의 해군력의 차이가 이제 굉장하다는 것이 드러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NLL을 부인하고 NLL 남쪽으로 네. 이제 소위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 서해 해양 경계선이라는 조선 서해 해양 경계선. 예, 그런 이제 그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서해 5도만 제외하고 서해 호도 남쪽에다가
좀 당황스럽죠. 서해 5도가 우리가 이제 뭐 네. 백령도, 연평도가 네, 있잖아요. 그 남쪽에다가 경계선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음. 예, 그게 1999년 9월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도 좀 미안했나 봐요. 그러면 섬에 어떻게 갈 거냐? 이 그러니까. 말이 나오니까 네. 2000년에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 서해 5도에 들어가는 통항 방법에 관해서 이제 그 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서해 5도를 갖다가 들어가는 1해리의 폭의 그 아주 좁은 길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지도에 보면은 그걸 예.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그어진 게 예, 그것 그렇죠. 때문이군요. 서해 5도는 정전협정상 한국의 속한 이제 거죠. 주권하에 있고 관할권하에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니까 네. 네. 그로부터 1해리의 이제 아주 좁은 폭의 그 선을 갖다 그러니까 결국 예, 그렇게 그려서 네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오늘도 이제 뭐 어제도 뉴스에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이제 공무원이 이제 네. 그 이제 피격이 기억당했죠. 됐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색을 하고 있지요. 네. 근데 북한이 갑자기 영해 침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어제 그제부터 맞아요. 계속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북한은 이거죠. 서해 5도하고 1해리의 좁은 폭의 그 수로를 제외하고는 이게 자기네 거다. 북한의 영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색하는 것도 북한의 영해 침범이다.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하. 그런데 과연 북한이 1999년, 2000년에 주장했던 것이 맞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부터 또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는 NLL 그 아래서 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상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와 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려놓은 뭐 네. 거기서만 해라. 수로죠. 네. 수로인데 이제 네네. 그걸 갖다가 뭐 보통 이제 영어로는 코리더라는 표현을 코리더. 씁니다. 예,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 코리더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우리가 수색하는 것조차 북한의 영해 침범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영해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뉴스를 갖다가 듣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해군이 북쪽까지 황해도 갔나? 앞에서 네. 이게 수색을 하는 걸 막나?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 주장은 NLL 이남도 북한의 영해니 NLL 근처에서 수색하는 것도 영해 침범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국제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예, 물론 틀렸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네. 북한이 처음부터 1953년부터 NLL을 인정을 안 했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맞고 지금은 틀린 거예요? 그때는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꾼 거죠. 네. 근데 보통 국제법적으로 말을 바꾼 것을 갖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멋있는 말로 하면 금반언입니다. 금반언. 반대 말을 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 바꾼 것은 안 된다.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금반언 원칙이 있는데요. 처음에 잘해야겠네요, 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차라리 여지를 남겨두거나 이렇게 좀 피할 수 있는 이런 걸 둬야지 이게 아주 단언하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용어를 쓸 때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은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프랑스가 남태평양에서 우리 핵실험 안 할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의무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NLL을 갖다 북한이 20년 이상을 인정을 하다가 이제 부인하다 또 다시 인정하다. 재밌는 것은 판문점 선언이 2년 전에 있었죠. 2018년. 예, 네네. 거기도 NLL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이요? 예, 그 판문점 선언 단어를 보게 되면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평화 수역을 만들자고 나옵니다. 맞아요. 예. 북방 한계선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단어만 써도 인정한 그렇죠. 거예요? 차라리 만약에 북한이 인정하고 싫었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뭐 서해 5도 근처라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북방 한계선이라는 단어가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방 한계선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래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런 수색 과정에서 이런 것이 이제 뭐 이런 과정에서 괜히 또 이제 뭐랄까요?
그 지금 지난주 말만 해도 북한이 약간 저자세를 보였죠. 네네. 그러다가 이 수색 과정에서 또 이런 말 안 하면은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저자세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약간 또 고자세로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뭐 이 문제는 뭐 북한이 지금 변명의 여지가 없죠. 특별히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 이게 피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총을 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론과 어떤 논리를 동원해도 사실은 북한이 자신의 행동을 갖다가 변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9.19 군사 합의에 이제 예. 그 완충구역 예, 설정한다고 있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북한의 이제 북한으로부터 우리 쪽까지 해서 이제 그 세로로 한 80km의 이제 아주 완충 구역은 뭐 NLL을 포함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황해도부터 넓네요. 네. 우리 쪽 뭐 덕적도까지 해서 굉장히 큽니다. 어. 여기서 이제 군사 합의 때 했던 이야기는 뭐 해안포라든가 네네. 이런 이제 포사격 뭐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음. 근데 이게 보통 그 군사 합의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군사 훈련, 적대 행위하고 관련이 있는데 민간인에게 총을 쏜 것은 적대 행위라기보다는 네. 이거는 사실 인권 침해입니다. 아하. 그게 국제법조 아니면은 해상 조난자죠. 여하튼 이유 네네. 불문하고 해상 조난자. 조난자에 네. 대한 수색 구조 의무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완충 구역에서 총을 쏜 것으로가 되면은 이건 서로 간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해상 이제 함포를 쐈다라든가 네네. 이런 문제라면은 이 군사 합의서의 해상 완충 구역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이 총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은 이제 국제법에서 인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별히 조난이기 때문에 해상 조난자의 뭐 수색 구조 의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논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사 합의서 위반이다 아니다 뭐 이 얘기를 할 게 아닌 그 거예요. 프레임이 아니고요. 네네. 오히려 차라리 그렇다면은 최근에 남북이 한 합의서로 가면은 사실 판문점 선언으로 가야 됩니다. 아.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는 분명히 우리 이제 아직 못 만들었지만 서해 네. 평화 수역을 만들자라고 했죠. 네네. 예, 서해 평화 수역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군사적으로 어떤 충돌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뭐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로 활동 보장하고요. 근데 어로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게 인권이죠. 그렇죠. 생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해 평화 수역에서 총을 쐈다. 이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평화 수역이라는 게 저희 군사적 충돌 없어야죠. 그 다음에 안전한 어로가 보장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그렇죠. 거기서 사상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뭐랄까 이거 좀 시신이라도 수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침범하지 말라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이 예. 경고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보면은 이제 NLL까지는 네. 우리 관할권 안에 있기 때문에 NLL 이제 이남에서의 수색은 뭐 우리의 뭐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다. 네. 뭐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권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 지금 뭐 시신이나 어떤 그 이제 유류품을 갖다가 수습하는 것은 당연히 인권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는 뭐 수색을 멈출 수 없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왜 우리는 뭐 충분히 뭐 이거는 뭐 국제사회에서도 뭐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이제 우리 뭐 해군 해경이 뭐 NLL을 갖다가 이제 그 넘어가서 넘어가진 이북에서 않겠지. 뭘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기본적으로 우리 논리가 뭐 국제사회 뭐 이념과 국가의 차이에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완충구역 9.19 합의 NL에 대해서 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